50가지의 우리 몸의 건강 적신호. 다음의 50가지 경고 신호들은 어디까지나 몸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내는 가능성 있는 시그널일 뿐이며 실제로 같은 증상이라도 개인의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기저질환 등에 따라 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반복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자가진단보다 전문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편두통, 우두통,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이라 하더라도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거나 자주 발생한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한쪽 머리가 지끈거리며 메스꺼움, 구토감을 동반하는 편두통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꼭 병원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함.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다는 것은 간이나 담도에 이상이 생겼을 때 흔히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입니다. 급성 간염이나 담관에 결석이 있을 경우 체내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져 흰자위가 노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용혈성 빈혈 등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단순 피로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전문 검진을 통해 간 기능 상태와 담도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의 충혈 및 시력 급저하,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잦아지면서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 눈이 충혈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결막염이나 각막염 혹은 망막 이상 같은 안과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망막에 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력 변화를 쉽게 넘기지 말고 전문의에게 진료받아야 합니다. 비올림과 현기증, 이명은 종종 이석증, 메니에르병처럼 뇌와 관련된 질환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이명과 더불어 현기증이 반복된다면 귀 내부의 평형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뇌혈관 질환이나 빈혈,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증상이 길어지면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코피가 자주 남, 콧점막이 건조해지거나 염증이 생긴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인해 코피가 쉽게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피가 잦으면서 쉽게 멈추지 않는다면 혈액응고장애나 고혈압, 심지어 양성 혹은 악성 종양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쪽 코에서만 지속적으로 코피가 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내염과 잇몸 출혈,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영양이 부족할 때 구내염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 출혈은 단순한 양치질 과실 탓일 수도 있지만 치석이 심하거나 치주염으로 발전한 상황일 가능성도 큽니다. 혹은 당뇨가 있는 경우 혈관 손상으로 인해 잇몸이 약해질 수 있으니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목 앞부분이 부어오르거나 갑상선 부위 통증, 목 앞부분 중앙, 즉 갑상선 부근이 부어오르거나 누르면 통증이 느껴진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혹은 저하증을 비롯해 갑상선 결절, 갑상선염 등 다양한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체중 변화, 피로감, 호르몬 이상 증상도 동반된다면 갑상선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만성 기침목 이물감, 감기가 아닌데도 기침이 2주 이상 이어지거나 목구멍에서 음식을 삼킬 때 자꾸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기관지염, 천식, 역류성 식도염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만성적인 기침이 담배 연기와 관련이 있다면 폐질환 위험도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가슴 통증, 우왼쪽 팔 저림, 가장 흔히 알려진 심장 문제의 대표 신호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압박감처럼 느껴지기도 하며 왼쪽 팔까지 저리거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 검진이 권장됩니다. 질환이 진행될수록 호흡 곤란, 식은땀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세가 사소해 보여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 목과 어깨 오른쪽 갈비뼈 아래 통증, 간과 담낭의 기능 이상이 있을 때 이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담석이 생겨 담관이 막히면 격심한 복통과 함께 오른쪽 어깨와 목이 심하게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단한 복부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빠르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지속되면 미루지 말고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왼쪽 목과 어깨 통증, 폐나 기관지의 문제, 횡격막 이상 등으로 인해 이 부위가 뻐근하거나 욱신거리듯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이 힘들거나 만성기침이 동반된다면 기관지 질환이나 폐렴, 심지어 폐암까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평소 흡연 습관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과도하게 두근거림, 가슴이 울컥울컥 뛰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지며 손발에 땀이 난다면 공황발작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 부정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만약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휴식을 취해도 잘 가라앉지 않는다면 심장내과나 내분비내과 진료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 중앙 통증, 무리한 자세나 근육통 탓에 등을 중심으로 뻐근함이 느껴질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췌장염처럼 심각한 내과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메스꺼움, 소화불량이 함께 따라온다면 췌장 관련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등 중앙의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세요. 명치 통증, 음식 섭취 후 소화가 잘 안 되고 윗배나 명치 부근이 콕콕 찌르듯 아프다면 위염이나 위궤양, 췌장염 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구토나 설사를 동반하거나 통증이 점차 심해진다면 단순 소화불량이 아닌
급성 위장관 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내과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배꼽 주변 통증. 배꼽을 둘러싼 주변이 지속적으로 아프면 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소장 대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장염 등이 대표적이며 설사나 변비가 교차로 나타나거나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면 빠른 검진이 바람직합니다. 배 전체가 가스 차는 느낌 복부 팽만. 더부룩하다고 표현되는 복부 팽만은 과민성 대장증후군부터 간 기능 저하, 소화기 질환, 심지어 복수 등이 찰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스나 공기가 계속 차고 소화불량이 동반된다면 일시적인 증상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히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꼽 아랫부분 통증. 여성의 경우 이 부위 통증이 난소낭종, 난소염, 난소암 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증 양상이 찌르는 듯은 날카롭거나 점차 확대되어 골반 부위 전반에 퍼지면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 예후를 좌우하므로 주기적으로 통증이 올 때마다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쪽 아랫배 통증. 흔히 맹장염으로 불리는 충수돌기염은 초기의 배꼽 주변 통증으로 시작해 점차 오른쪽 아랫배로 통증이 이동하는 직증이 있습니다. 단순 복통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열이나 구토가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하게 버틸 경우 충수돌기가 터져 복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꼽 주변 혹은 아랫배가 당기는 느낌.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 등 여성의 자궁 관련 질환에서도 비슷한 당기는 느낌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이 극심해지거나 성관계 시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면 해당 부위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여성 질환은 방치하면 생식 능력이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의 검사가 중요합니다. 옆구리 통증. 옆구리가 쑤시듯 아프거나 욱신거리는 느낌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신장결석이나 신장염, 신우신염 등의 문제를 의심해볼 만합니다. 아울러 발열, 오한, 소변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신장계통 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광 및 성기 통증, 하복부나 골반 통증이 지속되며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자결감을 느낀다면 방광염, 요도염, 골반염 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면 세균성 질염이나 다른 부인과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습관적으로 자가치료하기보다 확진 후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변색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피가 섞여 나옴. 소변 색상과 투명도는 신장과 방광 상태를 짐작하게 해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감염, 결석, 종양 등으로 인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으며 혈뇨가 꾸준히 이어지면 방광암, 신장암 등 심각한 질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눈에 띄게 소변색이 달라졌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진단받아야 합니다. 대변색의 급격한 변화 우혈변, 변이 흑색으로 변한다면 위나 소장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선홍색 피가 변에 섞여 있다면 대장이나 치질, 치루 등 하부 소화기관 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혈변을 자주 본다면 대장암이나 궤양성 대장염 등의 중증 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배변 습관의 갑작스러운 변화, 특별히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대장질환을 의심해볼 만합니다. 또한 대장암 초기에도 배변 습관이 갑자기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가거나 반복되면 꼭 진료를 받아보세요. 관절 부위 통증과 부종, 관절에 통증이나 부기가 있다면 단순 관절염, 류마티스성 질환, 통풍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관절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통풍의 경우 고기, 술 등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할 때 급성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생활 습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손발 저림 말초 신경마비, 혈액순환 문제나 디스크로 인해 손발 저림이 생길 수 있고 만성적으로 이어지면 당뇨신경병증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밤에 자다가 손발이 저려서 깬다거나 평소에도 감각이 둔해진다면 정형외과나 신경과 진료를 통해 혈관과 신경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아리나 허벅지에 자주 생기는 자주 쥐가 난다면 근육 피로나 전해질 부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지정 맥류, 신장 기능 저하, 갑상선 질환 등도 반복적 경련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식습관 개선이 우선이며 증상이 계속 심해지면 병원 검진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겨 보행 시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통증이 극심하게 느껴지고 걸으면서 서서히 풀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치하면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 서 있기보다는 발 스트레칭과 적절한 휴식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 우요통,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는 현대인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신장 질환, 여성이라면 자궁 관련 질환 때문에도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통증이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다리 저림이나 골반 통증이 동반된다면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피부색 변화 및 갑작스러운 멍 발생. 특별히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멍이 잘 들거나 멍이 생긴 뒤에 사라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혈소판 관련 질환이나 간 기능 저하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이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색소 침착이나 피부가 과도하게 어두워지는 현상 또한 호르몬 이상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가려움증, 우건조증. 가려움증은 단순 건조, 아토피,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 전신 상태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가렵거나 밤에 더 심해진다면 기생충 감염이나 진균성 감염도 의심해야 합니다. 상처가 생길 정도로 긁는다면 피부 보호 장벽이 무너져 다른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조기 진료가 중요합니다. 손톱의 변색, 손발톱이 쉽게 갈라짐. 영양결핍이나 무좀 같은 곰팡이 감염이 있을 때 손발톱이 갈라지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손톱이 푸르게 변색된다면 호흡기나 심장질환 때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체중의 급격한 변화. 식사량 변화 없이 체중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갑상선 항진증, 당뇨, 암, 소화기 질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갑상선 저하증, 쿠싱 증후군, 우울증 등 호르몬 불균형이나 정신적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폭식 등 식습관 변화와 관계없이 체중 변동폭이 크다면 조속히 원인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만성 피로 무기력감.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아침부터 무기력하다면 빈혈, 갑상선 저하증, 간염 등 신체적인 질환이나 우울증, 수면무호흡증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기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종합검진을 통해 피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수면장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거나 잠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장애 혹은 갑상선 기능 이상처럼 호르몬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악몽을 자주 꾸거나 수면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는 경우 신경정신의학과 진료와 생활습관 교정이 모두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숨이 가빠짐. 달리거나 운동하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고 호흡이 힘들다면 천식, 폐렴, 심부전, 공황장애 등 다양한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 문제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빈혈 증상. 철분이 결핍되면 쉽게 피곤해지고 현기증을 느끼거나 손톱과 점막이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출혈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문제 혹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빈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단순한 영양 부족인지 다른 질환이 있는지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 판별해야 합니다. 자주 손발이 차가움. 실내에서도 손발이 유독 차갑고 잘 덮여지지 않는다면 혈액순환 문제, 레이노병, 갑상선 저하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특히 흔하지만 저림이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내분비계 이상이나 빈혈도 의심 대상입니다. 체온 관리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해보되 장기간 이어지면 병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공포감, 식은땀, 갑작스럽게 심장이 뛰고 땀이 나며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감을 느낀다면 공황장애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심장 부정맥이나 갑상선 질환도 이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므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반복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치료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미각 후각 이상,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코막힘 등으로 일시적으로 후각이 둔해질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된다면 신경 손상이나 호르몬 변화 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초기 단계에서 미각 후각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세요. 외음부 유질 분비물 변화, 질 분비물의 색, 냄새, 농도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면 세균성 질염, 곰팡이성 질염, 성병, 자궁경부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비물의 색이 초록색이나 노란색 혹은 피가 섞여 붉게 보인다면 더욱 신속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산부인과 방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 통증멍울 발생. 생리 주기에 따라 유방에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혹이 만져지거나 한쪽 유도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면 유방낭종, 유방암 등의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 시 치료 효과가 높으므로 유방자가 검진과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변이 잦거나 참기 어려움, 방광 기능이 약해졌거나 과활동성 방광, 전립선 비대 등으로 인해 소변이 잦아지거나 급박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 후 골반적은 약화로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관련 증상이 지속되면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잦은 손발 경련과 함께 불면, 초조함, 근육 경련이 잦고 불면증, 초조함, 예민함 등이 동반된다면 전해질 불균형이나 갑상선 항진증, 갱년기 증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신경계가 민감해져 이런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므로 체계적인 검사와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 뒤 유겨드랑이 유사타구니 림프절 부종.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모여있는 곳으로 염증 반응이나 종양 등에 의해 부을 수 있습니다. 감기나 단순 염증으로 한동안 부었다가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2주 이상 지속되고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커질 때는 림프종 같은 혈액암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밤에 식은땀을 과도하게 흘림. 잘 때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은 결핵, 갑상선 기능 이상, 림프종, 폐렴 등을 비롯해 몸에 염증이나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도 나타납니다. 또한 갱년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야간 발한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식은땀 현상이 지속된다면 빠른 검사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혀의 갈라짐, 극심한 백태, 구강 건조나 구강 칸디다증으로 인해 혀가 갈라지거나 두꺼운 백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결핍되거나 소화기 질환이 있을 때도 혀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으니 구강 위생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과 혹은 치과를 찾아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특정 음식에 대한 극단적 선호 또는 거부감, 호르몬 이상, 당뇨, 갑상선 질환, 임신 초기 등의 경우 특정 음식에 대한 식성이 과도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입에 대기도 싫어지거나 단맛이나 짠맛에 유독 집착하게 된다면 몸 안의 대사나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겼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지나치게 심해짐, 평소와 달리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폭발하거나 반대로 극도로 침체된 우울감에 빠지는 등 감정 기복이 큰 경우에는 우울증, 양극성장애, 갑상선 기능 이상 혹은 스트레스 과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대인관계나 일상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통한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우 가려운 두피, 심각한 탈모, 두피에 비름이나 각질이 과도하게 생기면서 가려움이 극심해지면 지루성 피부염, 건선, 곰팡이 감염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탈모가 급격히 진행된다면 스트레스나 호르몬 이상, 영양결핍뿐 아니라 갑상선 질환 등의 전신질환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피부과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